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노년기 건강과 정서 문제를 오랜 시간 연구해온 박지영 박사입니다. 이번에는 노년기에 찾아오는 우울과 상실감, 그리고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심리학적 팁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예전과 달라진 환경과 몸 상태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곤 하십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과 잦은 통증, 떠나간 가족 또는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한창 바쁘게 살던 시절과 달리 한적해져 버린 일상의 공허함이 겹치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느낌이 드시죠. 심지어는 이제 내 삶에 별다른 의미가 없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라는 생각에 우울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만났던 76세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볼까요? 이분은 아들이 결혼하여 멀리 이사 가버린 뒤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가까운 친구들 역시 건강상의 이유로 자주 만나기가 어려워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이 말하길 늘 문득문득 찾아오는 허무함이 가장 큰 괴로움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한때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누가 자신의 존재를 신경이라도 쓰는지조차 알 수 없는 외로운 나날이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다시 웃음을 찾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림 모임에 용기를 내어 참여한 일이었습니다. 그림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지만 거기서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물감을 섞고 각자의 이야기와 추억을 색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예전엔 깨닫지 못했던 즐거움을 발견했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막상 붓을 들어 색을 칠하다 보니 즐거웠고 그렇게 즐겁게 보낸 한두 시간이 쌓여나가면서 마음 한켠을 짓누르던 우울감이 서서히 옅어졌다고 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그림 모임이 해답이 될 순 없습니다.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활동도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마음 안에 생긴 텅 빈 공간을 조금이라도 채우려면 작은 시도부터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우울과 상실감, 외로움에 쉽게 사로잡히기 쉬운데 이것이 장기화되면 삶 전체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건강 상태도 더욱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울과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 자신이 느끼고 있는 슬픔과 불안, 외로움을 숨기려 애쓰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변에선 흔히 기운내라, 별일 아니다. 자꾸 그러면 더 우울해진다 같은 말을 쉽게 던지곤 합니다. 그러나 우울과 외로움의 감정은 무시해서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에서 어쩔 수 없는 이별과 후회가 늘어나고 신체적으로도 예전만 못하다는 상실감을 자주 느끼기 마련이지요. 그런 현실을 단번에 바꿀 순 없겠지만 적어도 내 마음이 지금 왜 이렇게 힘든지 스스로 인식하고 보듬어주는 과정을 거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른바 자기 연민이나 자기 연습이라는 심리학적 기법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라고 하면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방관만 하는 게 아니냐고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수용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아픈 손가락을 보듬고 감싸주듯이 지금 내가 느끼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첫걸음이라는 뜻이죠. 이 방법은 자신의 마음을 부정하지 않고 그럴만하다.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드니 당연히 우울할 수 있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인정해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우울이나 외로움이 단지 이상한 감정이 아니라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점을 스스로 깨닫게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은 종종 머릿속에서 자신에게 굉장히 가혹한 말을 하곤 합니다. 왜 이렇게 못났니? 나이가 들면 다 이런 거야. 그때 더 열심히 살 걸 그랬어. 이제 뭐 해봤자 소용없다.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더 깊은 우울로 가라앉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에게 조금은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충분히 잘 버티고 있어. 예전에 비하면 체력은 떨어졌지만 마음은 성숙해졌잖아. 남은 날들을 조금씩 더 즐겁게 만들 수 있어.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고 가치가 있어 하고 말입니다. 처음엔 이런 자기 대화가 어색해도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의 무거운 문이 서서히 열리는 기분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바쁘게 만든다고 해서 외로움이 완벽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에만 잠겨 있는 상태가 길어지면 부정적인 감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소한 활동을 꼭 권해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그림 그리기도 좋고 글쓰기, 수예, 뜨개질, 가벼운 산책, 음악 듣기나 악기 배우기, 화초 키우기, 동네 도서관 들르기 등 어느 것이든 마음이 조금이라도 끌리는 일을 일상에 넣어보시는 겁니다. 처음엔 의욕이 안 생겨도 그래도 일단 나가보자, 일단 붓을 들어보자 하고 몸을 움직이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성취감이 우울과 외로움을 누그러뜨려 줍니다. 저는 한 어르신이 정년퇴직 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집안에만 계신 채로 지내다가 우연히 집 근처 복지관의 기타 교실에 발을 들이신 뒤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손이 굳어서 코드를 잡기도 어려웠고 박자를 맞추는 게 너무 힘들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게 무슨 짓인가 싶어 창피했지만 그래도 2주, 3주 나가다 보니 조금씩 소리가 예쁘게 나기 시작했고 옆자리 분들과 익숙해지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재미도 생겼다라고 하시더군요. 그 후로는 기타 교실이 없는 날에도 혼자 집에서 연습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하셨습니다. 생활에 리듬이 생기니 밤에 뜬 눈으로 지내던 불면증도 호전되고 활력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위에 함께할 사람들이 없다고 느껴지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바깥 외출 자체가 벅차거나 또는 새로운 시도에 대한 두려움이 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더 작은 단위로 문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동네 반경 100m 안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산책을 하루 10분만 해본다든지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조금만 풀어본다든지 종이에 그저 낙서 정도부터 해본다든지 또는 온라인이나 전화로 가까운 지인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짤막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이런 작은 시도들이 쌓이고 쌓여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열어주는 열쇠가 되리라 믿습니다. 외로움과 우울은 종종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더 크게 깊어집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식들과 떨어져 지내거나 배우자가 떠난 뒤로 혼자가 되었다면 더욱 신경 써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관계를 재정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화로 안부를 물을 친구가 있다면 언제 시간 괜찮을 때 차 한잔할까 하는 식으로 먼저 제안을 해보세요. 예전 같으면 상대가 먼저 연락해 줄 거라 믿고 기다렸을 텐데 노년기에 들어서면 서로가 서로를 미루게 되어 아쉬운 마음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용기가 쌓이면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을 조금씩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전문적인 도움도 충분히 고려해 보라는 점입니다. 우울감이나 외로움이 너무 심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기분 전환을 위한 활동이나 대화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 복지관의 심리 프로그램 등은 노년기의 우울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전문적 기법과 자원을 제공합니다. 우울증으로 진단받았다 해도 약물치료, 심리치료, 상담 등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정신과나 상담을 꺼리시는데 여기에서 부정적인 낙인을 찍기보다는 눈이 안 보이면 안과에, 허리가 아프면 정형외과에 가듯이 마음이 아플 때도 의연하게 전문기관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자주 인생은 두 번째 도약을 언제든 할 수 있는 무대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젊은 시절엔 치열하게 살아왔고 중년에는 자녀 양육과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느라 동분서주했으며 이제는 조금 조용해진 환경 속에서 스스로의 시간을 돌아보고 남은 날들을 어떻게 보낼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노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울과 외로움이 발목을 붙잡고 있을 때 오히려 그 감정에 갇히지 말고 내가 이전에 몰랐던 활동과 관계 혹은 미쳐가지 못했던 꿈이나 취미를 하나씩 펼쳐보며 나의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 가보자는 마음을 가져보는 겁니다.
또 하나, 노년기에 접어들면 젊었을 때보다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몸이 예전만큼 따라주지 않아서 좌절감이 커지고 억울함이 쌓여 과거를 계속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무조건 억압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서글프면 울어도 괜찮고 화가 나면 솔직히 화를 표현하고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고 주변에 털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 그것을 파괴적인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해소 방법으로 표현하면 좋습니다. 예컨대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대화할 때 나는 요즘 이런저런 이유로 서운함을 느껴서 마음이 무겁다 하고 마음을 열면 의외로 주변이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대화를 통해 서운함을 해소할 기회가 되기도 하고 막연한 외로움을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장으로 이끌 수 있게 됩니다. 혼자 계신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도 모르게 침울함이나 무기력에 휩싸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갖추고 작은 목표를 세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하루에 한 번은 동네를 산책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거나 혹은 일기에 단 몇 줄이라도 적어보자 하는 사소한 목표라도 정해두면 삶의 방향이 생깁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행동 활성화 비헤이비어럴 액터베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사소해 보이는 행동의 반복이 결국 우울과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준다는 이론적 배경이 있지요. 아주 작은 습관일지라도 그 결과로 내가 움직였고 해냈다는 감각을 얻게 되고 점차 더 큰 도전을 하게 되는 선순환을 시작하는 열쇠가 됩니다. 노년기의 우울과 외로움은 정말 누구도 피해가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80대 초반에 접어든 한 분은 자신이 평생 달려온 인생 마라톤을 완주하고도 고린 테이프가 보이지 않는 기분이라고 표현하시더군요. 손주들까지 훌쩍 자라서 부모 곁을 떠나갈 준비를 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아프거나 떠나고 매일 같은 공간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더 살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요. 그런데도 그분은 언젠가부터 집 뒤편 작은 텃밭에 채소를 심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물 주고 잡초 뽑아주면서 느끼는 소소한 기쁨과 성취를 통해 삶이 한결 풍요로워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자칫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일 수 있는 채소 한 폭이지만 그것이 매일 아침 자신에게 일어날 이유가 되어주고 몇 주 후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광경에 감동도 받는다며 살아가는데 거창한 이유만이 필요한 건 아니었다 하고 웃으시더군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아주 작은 변화, 작은 움직임으로도 충분히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당장 크고 놀라운 결과를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저 팔을 한번 흔들며 5분 정도 걸어보는 것으로, 내일은 작은 메모장을 구입해 하루를 돌아보는 글을 한 줄 쓰는 것으로, 그리고 또 어떤 날은 과감히 복지관 수업을 찾아가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쌓인 작은 변화를 통해 우리는 우울과 외로움이라는 무거운 옷을 조금씩 벗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영상만 본다고 해서 바로 기적이 일어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먹고 행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기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직 많고 할 수 있는 일들도 생각보다 훨씬 많으니까요. 노년의 삶도 얼마든지 의미 있고 즐겁고 값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아낼 작은 시도를 해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값진 하루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노년기에 찾아오는 우울과 상실감,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심리학적 팁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와 심리학적 개념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이해하고 돌보는 태도, 그리고 작은 실천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는 습관이라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길 권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우울과 외로움에서 조금씩 벗어나 노년기에도 한층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가족의 건강입니다. 감사합니다.